자, 여러분들, 온라인 영상이 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두 개의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온라인 이제 그 보강이 어느 정도 이제 몇 분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존 이제 영상이 이제 채 30분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진도를 조금 더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8주차 즉 소재 발주서에 해당하는 그 소재 기획 프로세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보강을 이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4주차였고 현재로서는 8주차 이제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오늘은 즉 온라인 보강에서는 그 업체별 소재 기획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8주차 소재기획 프로세스 탐구. 본 주차에서는 소재기획 프로세스의 전반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업체별 소재 기획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 기획은 크게 이제 소재 생산 업체랑 이제 어페럴 업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제 의류 브랜드의 이제 그런 소재 기획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 소재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페럴 업체로부터 이 발주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소재를 생산하고 이제 다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두 업체가 소재 기획이 동일한 시간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리고 동일한 이제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이 업체별로 다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공통적으로 이 소재 생산 업체랑 어페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즉 이제 트렌드랑 이제 소재 트렌드 이제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그래서 소재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소재를 전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이제 그 단계랑 그 다음에 소재 맵을 작성하는 것은 공통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자, 소재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상품이 소재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개발을 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스와치 제작과 이제 누구한테 어페럴 업체나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나 이제 어페럴 업체로부터 이 소재를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이제 소재를 확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재를 얼마나 생산할 건지 언제 이제 납품을 할 건지 뭐 발주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상담 및 소주 이제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들어가서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생산된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배달이자 배송 관계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페럴 업체인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소재를 결정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몇 피스 어떤 아이템을 몇 피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매출을 얼마나 올릴 건지 이제 이러한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샘플 이제 하나를 제작을 해서 이제 뭐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은 말 건지 이런 이제 품평을 이제 거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생산을 할 건지에 따라서 소재 이제 발주를 하게 되죠. 누구한테? 소재 생산 업체한테.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때 서로 이제 얘기가 오가겠죠. 그래서 이제 작업 지지서를 이제 써야 되겠죠. 왜냐? 주문서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에 대해서 이제 주문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산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지지서를 쓰고 그래서 의뢰를 해서 이제 소재 생산 업체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의류를 생산을 하고 상품화해서 하나의 옷이 출고가 되는 게 어페럴 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언제부터? 최소 생산은 12개월 전부터, 즉 1년 전부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 소재 기획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컬러 상품 기획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제 컬러랑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을 해서 적어도 시즌 준비는 이제 크게 한 2년 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12개월 전부터 소재 기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개월 전부터 이제 3개월 전쯤에 생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끝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즌에 맞춰서 상품 출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어페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샘플 스와치, 소재 생산 업체의 샘플 스와치를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제 전달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만들었고, 이제 샘플을 만들었으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소재를 얼마나 발주할 건지 이때 같이 얘기가 오가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이제 그 소재 방향이라는, 즉, 우리가 소재 기획을 위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일단은 그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이제 정보 수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럼 어떤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가? 자, 현재 소재 경향, 그 다음에 판매도 조사, 샘플 확보. 크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수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트렌드 조사했잖아요.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현재 이제 어떤 그 소재가 유행하고 있는지, 어떤 이제 소재를 이제 그 산업과 소비자들이 이제 선호하고 있는지, 자, 그러한 이제 경영 파악을 위해서 소재 색상, 이제 디자인, 패션 트렌드, 뭐 생산, 유통 등의 이제 모든 분야의 이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이제 소재 방향을 설정하고 또 이제 판매도 조사, 자사 브랜드랑 이제 경쟁 브랜드의 상품 판매도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어느 상품이 이제 많이 팔렸는지 그러면은 그 상품을 이루는 소재들이 있을 건데 그럼 이런 소재들은 이 상품이 많이 팔렸으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이제 매출 확보를 위한 상품군에 해당이 되니 그래서 그 판매대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소재는 이제 갖고 가야 되고 많이 생산을 해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를 위해서 판매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샘플을 이제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행거 및 스와치 샘플을 확보를 해서 이제 색상 및 이제 감성, 품질, 가격 등 이제 평가 및 기록들을 해서 그래서 우리 감성과 맞는지, 이 컬러가 현재 트렌드랑 맞는지,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우리 생산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가격인지를 검토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재 기획 맵을 그 공통 과정에 있어서 그 마지막에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이제 바와 같이 이러한 무드보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드보드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미지 맵이라던가 이제 뭐 컬러 맵 아니면은 이제 그 월별로 해서 한 시즌에 이제 어떤 소재를 이제 전개를 할 건가에 대한 이제 그런 소재 플랜을 다룬 이제 그 소재 맵도 있는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소재를 왜 이 감성의 이 무드에 맞춰서 전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의 효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내용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래서 원만한 이제 업무를 이끌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기획 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야 같은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소재 기획 맵을 구성을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무드보드라고 할 수 있죠. 즉 이미지 맵. 해당 시즌의 디자인, 뭐 색상, 소재 등에 대한 제품 기획의 방향을 이미지 맵에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과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컬러 맵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컬러를 위주로 해서 전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색상을 이미지 맵에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이제 잠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컬러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컬러 바리에이션을 조금 더 이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컬러 맵만을 따로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재 및 컨셉 맵. 자, 이미지 맵과 컬러 맵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와치 등을 제공을 받아서 소재를 선정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월별로 이제 플랜을 쫙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템 이제 생산하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맞는 소재들 이제 할 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이제 다뤘던 내용이 공통 과정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소재 생산 업체의 소재 기획 프로세스는 이제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 생산 업체는 이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직물회사, 이제 소재 컨버터, 소재 에이전트, 소재 전문 마켓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다? 소재 전문 회사의 소재 기획 기간이 의료 회사보다 더 빠르고 길다. 왜? 이 업체들은 소재가 본인들의 상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페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나의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필요한 소재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런 옷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다루는 데가 이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료가 되는 부분이 그 이제 하나의 상품인 거고 그 상품이 이제 이 소재 생산 업체에 그 판매하는 이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재 생산 업체의 그 업종은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자, 직물회사 이제 뭐 소재 컨버터, 소재 에이전트, 소재 전문 마켓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직물회사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생지를 생산하는 것이 주의 업무로서 때로는 직물의 원료인 실을 제조를 하거나 직물 염색이 후강 이제 처리를 하기도 한다라는 이제 그런 회사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 온라인 다른 영상에서 그 재직 그 공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섬유 생산 공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공정을 다루는 이제 회사가 이 직물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컨버터. 어, 트렌드를 반영을 한 소재를 기획 및 개발을 해서 소재 제조업체에 생산 의뢰를 하고 어페럴 메이커에 소재를 납품하는 전문 업체를 소재 컨버터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소재 에이전트. 소재를 어디서? 해외에서 수입 또는 해외로 수출하는 전문 업체를 소재 에이전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동대문 종합시장과 같은 이제 소재 전문 마켓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동대문 소재 전문 마켓, 뭐 서문시장이라던가 동대문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재 생산 업체의 그 프로세스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자, 소재 결정 및 생산이죠. 자, 그 중에서도 소재 개발부터 먼저 이루어지죠. 자, 보면은 이제 소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및 원료를 이제 확보를 한 후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방적, 재직, 편직, 염색, 가공 등의 기술을 갖춰서 생산 여부를 결정을 하는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써 이 생산을 하게 된 다음에 최소 단위로 이제 일정량의 샘플을 이제 시직을 해서 생산한 후에 30에서 50cm로 자른 이제 스와치를 행고로 만드는 샘플 제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러한 샘플을 갖고 있어요라고 이제 어, 본인들의 업체들한테 이제 이 샘플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관련돼서 우리 이번에 이거 쓸게요. 뭐 이제 이러한 그 연락이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제 들어가고 배송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 이제 수주 생산 배달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면은 자,
어떻냐라고 했을 때, 자, 섬유 제조업체,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원자 제조업체 했었습니다. 방적, 방사에 했었고요. 직물 제조업체, 재질, 편직에 대해서 우리 온라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업체들의 과정을 거쳐서 직물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염색과 후가공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의류 제조업체한테 가서 이제 이 도소매 업체한테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오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이제 소재 업체에서 이제 이 소재 기획 만들 때는 뭐 이제 이렇게 관련된 샘플들을 이제 쭉 해서 이제 관련 스펙을 적어 놓는 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이제 소재 무드보드를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관련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소재 생산 이제 업체에 대한 소재 기획 프로세스를 살펴봤으면, 자,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어페럴 업체의 소재 기획 프로세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페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기획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실시를 하는 게 소재를 분류를 하고 선정을 하는 이제 작업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소재를 분류를 하는데 뭐 유럽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국내 같은 거 이제 뭐 이제 이렇게 국가랑 지역별로 해서 그다음에 성분별로 해서 아이템 이제 별로 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유럽 소재로 된 이제 뭐 울이 있고 이 울은 어디 아이템에 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를 했으면은 이거에 따라서 소재 퀄리티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컬러라던가 이제 표면의 느낌이라던가 이제 터치, 두께, 특히 가격, 중량 이제 그래서 미니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꼬마 스와치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꼬마 스와치 이제 스와치를 만들어서 그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죠. 뭐 예를 들어서 혼용률, 중량, 폭, 생산지, 공급업체, 공급업체랑 이제 생산지, 납기, 가격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와치를 만들었으면 스와치를 다시 그룹핑을 해줍니다. 어떻게? 울을 분류해서 이제 무거운 거, 이제 뭐 가벼운 거, 이제 아니면 중간, 뭐 아니면은 이제 양면으로 해서 이제 반대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주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용도로, 어떤 비중으로 이제 이 아이템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비교 및 선별이라고 해서 이제 시즌 컨셉 및 물량 기획 아이템에 맞춰서 이제 소재 비교 및 선별을 하는 이제 그런 샘플용 이제 원단을 신청을 하는 게 이제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재를 분류를 하고 이제 선정을 하는 이런 공정을 거치는데 자, 여기서 앞에서 이제 꼬마 스워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보면은 자, 소지 스와치, 꼬마 스와치에는 이제 수집식이라던가, 그리고 소재 업체명, 소재 이름, 중량폭, 혼용률, 가격, 미니멈, 이제 생산 기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보가 들어가줘야 이제 이 소재를 주문을 하고 이제 다룰 때 내가 얼마나 어느 가격에 어느 정도 이 생산을 해서 이 일정에 맞출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저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핑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매핑을 이제 매핑에 대한 예시입니다. 보면은 자, 시즌 컨셉 맵 이제 이미지, 소재, 스타일, 컬러 등을 이제 분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분류를 해주죠. 그래서 기획 아이템별, 컨셉 감성별로 해서 이제 어떤 소재를 쓸 건가 쭉 분류를 이제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시즌 기획 소재 이제 매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생산 예정 디자인의 소지 스와치, 칼라 이제 이렇게 진행상을 표기하는 이제 이러한 컨셉 맵을 전반적으로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보통 샘플이라고 하는데 일단 샘플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여기는 뭐 이제 뭐가 별로고 길이는 더 길어야 되고 뭐 이제 이건 어떻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이제 품평회라고 하는데 자, 이런 품평회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떠한 그 고려 사항이 있냐면, 자, 샘플 소주의 컬러는 되도록 이제 시즌 컬러기에 맞춰서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샘플 제작을 할 때 소재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수정하거나 발주 여부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소재는 뭐 이 아이템이랑 뭐 조금 맞지 않다라거나 좀 무겁다라거나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품평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왜? 보통 이제 그 소재 발주를 넣을 때는 그 단위라던가 이제 수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분량과 오차율이 이제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샘플 제작 또는 품평회 등의 일정을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샘플력 원단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경우 샘플 제작용 원단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형 샘플 원단을 투입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과정입니다. 소재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소재 발주는 대체적으로 시즌 컨셉 및 소재 기획의 이제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품평의 결과에 따라서 기획 MD랑 이제 디자이너, 뭐 이제 이러한 이제 관련 그 팀들이 같이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소재를 뭐 발주를 하자. 컬러는 이렇게 하자라는 게 이제 정해져서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의뢰를 할 때, 그 업체랑 서로 이야기가 오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가격.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납기.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격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제 나올 수 있는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치, 발주 수량, 입고 시점, 뭐 배송 방법, 그다음에 납기를 이제 언제 할 건지, 입고는 이제 전체 그 날짜 입고할 건지, 부분적으로 이제 입고할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물량 계획에 맞춰서 소재 공급 업체, 즉 앞에서 봤던 소재 생산 업체에 주문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제 소재 발주를 소재 생산 업체에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시가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와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이미지를 이제 쓰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그 소재 발주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랑 이제 별도의 설명은 이제 다른 그 PPT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양식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교수학습 게시판에다가 이제 별도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브랜드 이름을 적고 여기에 이제 그 소재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혼용률이나 소재 정보가 적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단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번호 뭐 이제 우리가 25년 FW라고 하면은 FW에서 첫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준 다음에 이제 소재 공급 업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해주죠. 그다음에 언제까지 낫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발주에 대한 예시죠. 자, 어떻게? 스와치 사진을 첨부를 해야지 내가 어떤 이제 아이템을 할 건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스와치 사진을 첨부를 하고 이제 주문을 하려는 컬러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컬러별 아이템 복종, 요청, 이제 여기서 말한 요청이란 아이템 이제 한 벌당 원단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가. 그래서 이제 수량, 발주량을 이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총 발주량을 이제 이렇게 합산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입고처 어디다 할 건지 하는데 자 요청사항을 또 별도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시로서 보면은 시험 성적서 원단에 이상이 없는지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원단 입고 전에 메인 퀄리티 샘플을 이제 제출을 해서 그래서 CFM을 받고 그다음에 납기 지연 뭐 이제 이런 거랑 수량 이제 과부족 이런 거 퀄리티 불량,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원단에 대해서 이제 이만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가를 이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요청을 업체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발주서를 쓰게 된 후에 이제 소재 입고 및 출고를 토대로 해서 가먼트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메인 원단의 퀄리티를 컨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컬러라던가 표면 외관, 이제 터치, 두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퀄리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메인 원단 이제 로트별로 퀄리티 차이를 체크를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써 성분이라던가 세탁 결례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온라인 다른 영상에서 그 시험 기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용어들 나왔죠. 그래서 원단에 이상이 없는지 이제 시험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단에 문제점이 혹시나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빨리 이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니 소재를 이제 문제점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재를 어떻게 이제 빨리 이제 쓰고, 이제 빨리 소진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이제 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계획 및 이제 리오더 물량, 이제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 원단 소진 계획 수립이라던가 계획 물량 축소, 스타일 축소 등에 인해서 그래서 입고 원단의 소진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소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독창적인 소재가 필요하거나 소재 수배가 불가능하거나 우리는 이런 소재가 필요한데 국내나 해외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가격이 맞지 않거나 납기가 내가 원한 날짜에 안 온다라고 할 때 소재 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재를 개발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생산 일정에 맞춰서 개발이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런 과정을 위해서 그 앞서서 소재 생산에 대한 이제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배가 가능한 이제 팬시 원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소재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페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기획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것도 회사마다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소재 기획 같은 경우에도 상품 기획이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재 기획은 상품 기획의 하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디자인 기획 중에서 테마, 아이템, 소재 및 컬러 기획에 이 파트로 해서 소재 기획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테마 기획이 시즌별 테마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기획이 됐는데 이거에 따라서 적합한 소재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프린터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 왜? 바캉스 시즌에는 휴양지 무드의 리조트 테마를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휴양지랑 맞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상품 개발이 이제 전년도의 베스트 상품 이제 그 스타일의 실루엣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거의 유지를 하는데 기존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소재를 바꾸는 식으로 이제 상품을 개발을 한다. 즉, 이러한 것들은 이제 회사마다 본인들의 이제 기획, 그 프로세스랑 역량에 따라서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F의 이제 A라는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브랜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자, 보면은 여기는 제일 모직의 B 브랜드예요. 자, 여기도 이제 대체적으로 디자인 기획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테마 기획이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그 LF의 A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베스트 상품은 이제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뭔가 메리트가 있는 소재로 이제 기획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싸고 저렴한 소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왜?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는 젊은 소비자층이기 때문에 품질보단 트렌디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서 이제 이 브랜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되게 영국 본사의 시즌 컨셉.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년도 판매가 좋았던 그런 건가
타사 경쟁 브랜드에서 판매율이 좋았던 이제 스타일의 수정을 더해서 자사 아이템으로 재개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재 및 컬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재고 소진 및 이제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남은 재고랑 국내 소재랑 컬러 소재를 사용한다 했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세 개의 이제 브랜드가 각기 이제 본인들의 이제 상품 구성 기획과 상품 개발에 따라서 디자인 이제 이 전반적인 기획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재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마다 이제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니 그 회사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소재 상담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소재 생산지, 이제 레퍼런스, 봉제, 이제 거래선 이러한 것들. 그래서 먼저 생산 지역에 따라서 상담 시기를 조절해야 되고 해외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유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받아야 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거래선 이제 유의사항, 이제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봉제에 따라서 이제 리버서블 같은 경우에는 이중직 원단을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봉제가 혹시나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낱개를 넉넉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 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재 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 원래 기존의 4주차에서 이루어져야 됐던 실습인 이제 8주차 실습은 이제 패션 소재 발주서 작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별도로 공지를 하고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10월 30일 목요일 날 이제 이 해당 과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보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